박수 받는 스피치, 박수 받는 인생. 배우자 YS와의 소통 명사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 받는 인생, 박수 받는 스피치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박수 받는 스피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수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강화해야 되고,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한성일님이 처음 뵀을 때는 뚱뚱했거든요. 나날이 날씬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통 명사 과정에서 입문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 관리 하시잖아요. 네, 운동도 하시고 또 인간관계도 자기 관리해요. 모든 거를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표 관리, 또 인맥 관리, 또 재테크, 경제 관리 다 관리하고 계신데, 가장 관리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품실해질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가 중요한데요. 말할 때에도 컨텐츠가 필요해요. 뭘 말할 것인가 고민 많이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지? 뭘 가지고 말해야 되지? 처음에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면 아까 우리 김경석 부의장께서 호자를 좋아하셨는데, 관심을 가지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면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좋아하다 보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그때부터 막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에너지가 넘쳐요. 무슨 에너지? 좋아하는 에너지, 관심을 갖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풍성해지면 그때부터 말할 거리가 뭐 지천인 거예요. 말할 거리가 없는 분들은 아직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저 뒤에 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인생이나 스피치나 똑같아요. 네, 컨텐츠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박수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잘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틈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력과 도덕성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스피치에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 명사 과정에서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42권의 책을 썼지만 책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책 한 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위원님도 책을 쓰시면 훨씬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름지기 공인으로서 명사로서 자리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입문할 때 누구나 다 책을 쓰잖아요. 출판 기념을 하고요. 세상에 나를 알립니다. 부전으로 알립니다. 가장 홍보하기 좋은 방법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아마도 책을 쓰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컨텐츠를 강화하라. 나를 상품화하라.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치, 진정성을 담은 스피치,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부전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산중에 숨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몰려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전달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크 법칙입니다. 앞에 나와서 근사하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잘 치려고 하면 필사해 나고요. 볼 소리 찾게 됩니다.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다듬으면 그게 실전에서는 힘 빼고 천천히 하다 보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크 법칙입니다. 토크 법칙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그러려고 하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팔을 묶어놓고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뒷짐을 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바디랭귀지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해야 됩니다. 눈빛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제어쳐 쓰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막 열정을 품어낼 수 있고요. 말의 온도가 빡 올라가서 끓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광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격과 감탄을 자아내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또 박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경받는 박수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백인 시스템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상계 덕목을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백인 시스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요, 시스템을 만들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하루살이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루살이는 그때그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네,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거를 시스템화하면 자동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알면 쉬워요. 그 시스템으로 오늘 기억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13대 덕목을 기억하십니까? 못 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머리가 두 자릿수거든요, 제가. 200입니다. 네. 안 오시네요. 저만 썰어하네요. 백인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외웁니다. 자, 1등. 이게 뭐죠? 연상법. 꼬리말이 있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등. 2 이슬. 3 38선. 4 사자. 5 오리. 6 육교. 7 칠판. 8 팔. 9 구름. 10 십자가. 11 젓가락. 12 12. 13 산삼. 그런데 뭐 외울 때요, 액션을 쓰면 훨씬 더 잘 외워져요. 제가 여기 호흡 발성법을 알려드릴 때 무슨 호흡법 알려드렸죠? 유은혜님 호흡법. 네, 호흡법 맞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성일 국장님 호흡법 알려드렸는데요. 세 가지인데요. 단어가 하나, 둘, 셋. 여기가 어디죠? 하단전. 여기는 어디죠? 국악, 공명. 여기서 공명을 내라. 두성발성. 이렇게 제출 수 있는 외우기가 쉬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흡 발성법을 알려드릴 때 제가 개발한 호흡법이 하단전, 공명, 두성발성. 시작. 하단전, 공명, 두성발성. 소리는 내뱉는 게 아니라 울림입니다. 여기서 울림음을 줄 때 훨씬 더 우아하고 또 힘있는 발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내뱉는 게 아니라 두성으로 올려서 발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단전으로 호흡을 하시고, 여기서 기를 내뿜어서 공명음을 주고 두성으로 발성하는 것. 도 이게 아니라 도 발브레이션까지 주는 것입니다. 자, 1등, 2 이슬, 3 38선, 4 사자, 5 오리, 6 육교, 7 칠판, 8 팔, 9 구름, 10 십자가, 11 젓가락, 12 12, 13 산삼. 어려울 것 같지만 끝말잇기를 생각하시면 바로 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1등, 2 이슬, 3 38선, 4 사자, 5 오리, 6 육교, 7 칠판, 8 팔, 9 구름, 10 십자가, 11 젓가락. 11이 왜 젓가락이에요? 옛날에 11 젓가락은 마르바시 군번이라고 했어요. 마르바시 젓가락을 마르바시라고 일본말로 썼거든요. 제가 마르바시 군번입니다. 논산 군번 1196991.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게 군번입니다. 고향 주소 충남 아사시 신창 읍내리 278번지. 11 젓가락, 12 12 시작. 12 14 때 기억하시면 돼요. 13 산삼 시작. 3자로 끝났기 때문에. 자, 1
1일 1등 이렇게 따라서 1 1일 1등 연관지어서 외워줍니다. 1일 1등 그냥 끝말잇기예요. 2 이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슬은 응징력이 있습니다. 응축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대요. 생명이 존재하는 그 생명의 신비는 물의 응징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물이 응징력이 있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할 수가 없어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슬, 2 이슬, 3 3팔선.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 3팔선. 4 사자. 5 오리. 6 육교. 7 8 9 10 11 12 12 사태. 13 산삼. 자, 지금 기둥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달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습관계 동물 외워지게 되는 것이죠. 1 1등 1등 하려면 절제하라. 시작. 1 1등 1등 하려면 절제. 여러분 절제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절제력이 없어요. 어른만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제 못하는 게 식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식욕, 성욕, 수면욕. 잠을 안 재우면 최고의 고문이 뭐예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굶기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밥은 3끼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 뭐 40일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오히려 영혼이 맑아지고요, 몸이 가벼워져요. 금식하면. 그런데 잠을 재워보지 않아보세요. 3일째 안 재우면요, 이거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눈꺼풀이 막 내려와가지고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죠? 이 이슬은 뭘까요? 이슬처럼 절제하라. 침묵하라. 자, 2번째가 침묵입니다. 이 이슬처럼 침묵하라. 이슬을 조금 더 확대하면 뭐가 될까요? 이슬을 확대하면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온난화를 일찍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네. 자, 1등 하려면 절제하라. 3가지 절제 말씀드렸죠? 이 이슬처럼 침묵하라. 이슬을 확대하니까 자연이 되고 자연은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묵하라.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침묵할 줄 아는 화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정말, 제가 잡담력을 키우라는 책도 썼지만, 잡담력은 대화에서 윤활유와 같은 것이고, 평소에는 할 말 하지 않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푼숙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데나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일어서야 될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푼숙이 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분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침묵의 경지인 것입니다.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삼갈 줄 아는 경지. 근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불필요한 말, 당신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필요한 말.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오해하기 십상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말을 하는 건 험담이 될 수 있고 와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입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죠.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이 됩니다. 저 사람 나 없을 때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하게 돼요. 마음을 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면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 말을 하는 내 자신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침묵의 경지를 아셔야 됩니다. 38선에서 38선. 38선은 뭘까요? 38선은 정리정돈되어 있다. 정돈되어 있다. 정돈의 덕목, 정돈. 38선은 정돈되어 있다. 시작. 38선은 정돈되어 있다. 38선은 가지런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옛날에 그 사무라.
각져서 딱 정리정돈 해놔야 네, 됩니다. 상팔선은 정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정리는 뭐고 정돈은 무엇입니까? 정리는 버리는 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정리해버렸어, 해고해버렸어, 없애버렸어, 지워버렸어 이런 뜻이고요.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정돈이 가능합니다. 가지런히 하는 것. 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깔끔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너부대대하면 안 되잖아요. 얽히고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지런히 하는 것.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검색어 치면 나옵니다. 38선은 정돈되어 있다. 사자는 사자처럼 결단하라. 삐에르 가르덴 아시죠? 어떤 일을 결단할 때 결단이 아주 단순해요. 동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케이, 뒷면이 나오면 노. 우리는 결단 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결단 사자처럼 과감하게. 사자처럼 결단하라. 시작. 사자처럼 결단해요. 결단하고 집중하는 것.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저는 제 생애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뭐였을까요? 선택은 뭐였을까요? 제 와이프를 제 와이프를 선택한 것. 제 와이프를 선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포기했습니다. 선택은 포기를 의미한다. 시작. 선택은 포기를 의미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과 포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자처럼 결단하라. 시작. 사자처럼 결단하라. 오리발을 내밀지 않으려면 경청하라. 이게 아닌데, 프랭클린의 수단계 덕목이 아닌데, 오리 뭘까요? 오리약은 검약이다. 시작. 오리약은 검약이다. 시작. 오리약은 검약이다. 시작. 오리약은 검약이다. 검약.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경제. 부자들 보면 돈을 안 써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푼돈을 잘 써요. 네. 난 정말 아까운 돈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비즈니스로 룸사롱 가끔 갔잖아요. 룸사롱 가면 이제 서빙하는 아가씨들 들어오면 팁을 세지도 않고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난 그 돈은 정말 아깝대요. 네. 검약.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검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약은 검약이다. 시작. 오리약은 검약이다. 빨리 가겠습니다.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근면하다. 시작.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근면하다. 성공의 비결은 근면입니다. 네. 당선의 비결은 근면입니다. 많이 새벽에 일어나서 발품 팔고 손품 팔고 현장을 가서 뛰는 것입니다. 발품 손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면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때는 뭐 박수를 보내주시는데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근면하다. 시작.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근면하다. 우리 의원님 저기 아세요? 대전역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 앞에 빵집이 있었는데요. 네? 에펠제가 없어졌어요. 에펠제가 성심당만큼이나 유명했던 제과점이었거든요. 그 에펠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육교는 상인들이 양쪽에 쫙 줄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되니까 장사가 꽤 됐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은 바로 육교 위였었어요. 지금은 재래시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어딜 가야 돼요? 재래시장을 가거나 또 아니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걸 느낀대요.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말이 있듯이요. 나를 위한 일이 봉사라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들을 정말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왜요? 그분들은 그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되었건 박수를 보내드리고 응원해드립니다. 지금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봉사하시는 봉사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정치인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야말로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행복한 삶의 기술인 것입니다. 봉사할 때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개 있는 상인들은 근면합니다. 7. 칠판에 있는 정무들 성실히 이행하라. 칠판에 있는 정무들 성실히 이행하라. 시작. 칠판에 있는 정무들 성실히 이행하라. 성실은 언행의 일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서 스피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스피치는 스피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를 가리켜야 됩니다. 마인드, 마음가짐. 그래서 프랭클리스트의 덕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칠판에 있는 정보들을 성실히 이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시작. 7. 칠판에 있는 정보들을 성실히 이행하라. 8은 뭘까요? 팔찌를 차지 아니려면 정의 요하라. 팔찌를 차지 아니려면 정의 요하라. 시작. 팔찌를 차지 아니려면 정의 요하라. 정의는 이런 건 뭘까요? 도덕성. 저는 박진영을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면 박진영이의 이상해지라는 동영상을 꼭 보여드려요. 근데 거기에서 박진영이는 뭘 얘기하냐면 도덕성과 실력성으로 무장됐을 때 여러분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박수를 받는 삶의 방식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팔찌를 차지 않으려면 정의로다. 팔찌를 차지 않으면 경찰관을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팔찌를 차면 경찰관을 부딪혀야 됩니다. 9. 구름처럼 중령을 지켜라. 시작. 구름처럼 중령을 지켜라. 흑백 논리. 우리 정치인, 우리 스피치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논란, 논쟁, 정치 얘기가 나오면 논쟁이 돼요. 싸움박질이 나요. 흑백 논리 때문에 그래요. 이거 고쳐야 돼요. 흑백 사이에 많은 게 있잖아요. 그죠? 흑백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습니까? 근데 꼭 흑이냐, 백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이거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최진석 교수가 나는 중용사상을 달리 표현한 걸 보면서 역시 철학자, 대한민국의 철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석 교수는 흑백 논리를, 중용사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한 말을 잘못 뒤지면 죽음의 나락에 떨어져요. 한 말을 잘 뒤지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는 것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17년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아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9구름까지 말했습니다. 구름처럼 중령을 지켜라. 시작. 구름처럼 중령을 지켜라.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시작.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저는 옷을 매일 갈아입습니다. 한 번 입으면 벗어버리거든요. 매일매일 깨끗하게 입는 것 중요합니다. 새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김 부위원장님은 의상이 항상 말쑥해요. 깔끔해요. 뒤에서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저렇게 하는 동안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그냥 넥타이 메고 나오시는데 그걸
매일 다려가지고 챙겨주는 내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청결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신사인지 신사이지 않은지를 보는 방법은 신발을 보면 돼요. 신발에 흙이 묻어있는 사람은 신사가 아닙니다. 다행히 모두가 다 신발이 아주 깨끗하십니다. 신발 관리 잘해야 돼요. 그죠? 신발 관리. 그리고 저는 손톱을 봅니다. 손톱이 깨끗한지. 손톱에 떼껴 있으면 일단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디 보냐면 코 안에 수염이 있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깎습니다. 이거 나온 사람 보면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콧속, 그 다음에 귀에 속털 이런 거 청결하게 해야 돼요. 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11. 젓가락으로 평정. 세상의 최고의 가치, 삶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평정입니다. 평화입니다. peace.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평정이 아니고요. 마음이 쫓김이 없는 것, 불안하지 않은 게 평정입니다. 그게 곧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삶의 목표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불안하고 쫓기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뭔가 쫓기는 삶 안 됩니다. 뭔가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12 걸지 마라 순결. 12 걸지 마라 순결. 이건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결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순결은 곧 아까 말한 십자가 같은 맥락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청결해야죠.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죠. 그게 바로 순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3이 뭘까요? 13. 산산과 같은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최고의 가치는 덕목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해요. 당선됐을 때 하고 당선되기 전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건 겸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되기 전에는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겸손한데 되고 나면 겸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갈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이 어려운 13개 덕목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웠더라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을까요? 덕목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업적을 빙자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겸손치 못한 것입니다. 저는 가장 두 가지 사람을 경계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또 자기 입으로 꼭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공이 달아나거든요. 존경심이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개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페깅 시스템으로 기억 장치에서 기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1등 하면 절제하라 하시겠습니다. 1등. 네, 굿. 2. 이슬. 침묵. 침묵한. 3. 선발성. 정돈, 정리 말씀드렸습니다. 4. 사자. 결단. 삐를 가르쳐 생각하면 됩니다. 결단은 과감하게. 5. 오리약은 겁약이다. 불필요하게 돈 쓰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가장 좀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사람이 돈 자랑하는 사람이고, 뭘 자랑 못해도 돈 자랑하겠습니다. 그죠? 돈 자랑하지 말아라. 겁약. 6. 육교에 있는 상인들은 근면하다. 봉사까지 갔었습니다. 봉사까지. 7. 8에 있는 정보들을 성실해야겠다. 성실,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신뢰를 갖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7. 8 행정부들을 성실히 해라. 8. 발제를 하지 않으면 정의 노하라. 정의. 도덕성. 9. 구름처럼 중용을 지켜라. 구름처럼 중용은 곧 뭐라 했죠? 경계에 서는 것.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는데 흑이라고 표방하거나 적이라고 간주하지 마라. 다 아는 수 있는 단위가 되게 됩니다. 중용을 얘기했습니다. 9. 구름처럼 중용을 지켜라. 10. 십자가처럼 청결하라. 11. 젓가락으로 마음의 평정, 불안하지 말아라. 쫓기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결국 최고는 행복이다. 12. 시비 걸지 마라. 순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 이게 순결이에요. 몸만 순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까지도, 마음까지도 순결. 그 다음에 12 했고 13 산성 같은 모양의 경쟁이에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덕담 나누겠습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라고 덕담 한번 하실까요? 선생님은 겸손해 보이십니다. 자, 덕담 나누시죠. 시작.